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5가를 함께 공부해 볼게요. 자, 15가 제목은 O preso il raffreddore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앞서서 14과에서는 병원에 가서 진찰받는 그러한 대화 내용을 살펴봤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에서 진찰받고 받게 되는 처방전 있죠.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서 하는 그런 대화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본문 내용 한번 같이 볼게요. 녹음 내용 한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Lezione 15. Ho preso il raffreddore. Dialogo 15. Buongiorno, signore. Buongiorno, mi dica, cosa posso fare per lei? Ho preso il raffreddore e ho qui la ricetta del medico. Vediamo. Ecco a lei la medicina. Deve prenderla 3 volte al giorno. Questa medicina ha degli effetti indesiderati, per caso? Sì, il paracetamolo crea uno stato di sonnolenza. Per questo deve stare a letto, in casa. Le consiglio di bere molti liquidi e specialmente il tè, per l'idratazione del corpo. Sì, ho capito. Quante le devo? Mi deve 12 euro. Ecco a lei. Grazie, signore. Buona giornata. Grazie a lei. Arrivederla. 자, 여러분 대화 내용 살펴봤는데요. 우리 그림에 보시면 파르마치아라고 해서 약국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약국에서 처방전을 주고 약을 타는 그러한 대화 내용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탈리아에서 유학을 하거나 혹은 여행 중에 이렇게 감기 같은 병에 걸리게 되면 굉장히 서러울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 그냥 참지 마시고 이러한 표현들, 우리 오늘 같이 공부한 표현들을 토대로 해서 약국이나 병원에 조금 다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고 그런 이탈리아에서 여행을 하거나 체류하실 경우에는 굉장히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하는 대화 내용 좀 유용한 표현 많으니까 함께 살펴볼게요. 자, 만세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자, 만세 포인트 첫 번째 보시면 감기에 걸렸어요 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감기는 이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한두 번씩 찾아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나 객지에 나가게 되면 이렇게 몸이 아픈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이런 표현 한번 익혀볼게요. 감기에 걸렸어요. Ho preso il raffreddore. 아, raffreddore가 감기라는 단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Ho preso 하면 나는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린 상태예요. 그래서 Ho preso il raffreddore 라는 표현으로 쓰시면 되세요. 자, 여기서는 우리 앞서 근과거, 완료과거라고 많이 언급을 했지만 문법은 아직 공부를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Ho preso라고 나오게 되면요. 우리 과거분사 형태는 배웠잖아요. 과거분사 형태에 요 preso가 과거분사 형태 PP 형태였어요. 그리고 O 같은 경우에는 아베레 동사의 1인칭 변형이다. 기억나시죠?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복합 시제의 경우 보통 과거 시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이 과거는 특정하게도 완료 과거, 근과거라는 이름으로 있는 그런 과거 시제입니다. 이렇게 과거 형태를 만들 때는요, 복합 시제로서 앞서서 우리 설립미래 만들었던 거, 수동태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아베레나 에세레 플러스 PP 형태의 구조로 이루어졌던 거 다들 기억하고 계신가요? 자, 보시면 이 근과거, 완료과거도 똑같아요. 근과거의 경우에는 아베레나 에세레 플러스 과거분사 PP 형태에 넣어주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지금 설명해 보시면 과거, 완료 과거인 근과거의 형태 중에 타동사일 경우에는 아베레를 조동사로 이용하고요. 플러스 과거분사 형태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우리 O preso라는 형태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베레 인칭 변화 O preso 이 동사는 무슨 동사일까요? 원형이? 그렇죠,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프렌데레 동사죠. 프렌데레 동사의 PP 형태였어요. 그래서 나는 가지고 있다, 취하다 라는 동사, 감기에 걸렸어요 할 때 프렌데레 동사 쓰시면 되세요. 그래서 ho preso il raffreddore 라고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2번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이번에서는 약을 타러 약국에 갔어요. 그래서 처방전을 주고 약을 제조를 받는데 이 약에 혹시 부작용은 있나요? 좀 주의사항 같은 것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약사가 알려줄 경우 있잖아요. 그때 부작용이라는 거 중요하죠. 내 몸의 체질에 맞지 않는 그런 약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부작용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어떻게 쓰냐면 effetti indesiderati라는 표현을 쓰시면 되세요. effetti indesiderati, 원치 않는 효과,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questa medicina ha degli effetti indesiderati per caso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여기서는 이 약은 아벨에 가지고 있습니까? 몇 개의 약간의 델리 부분관사 effetti indesiderati. 그런데 페르카소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지 않을 때 혹시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뭐뭐 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하게 될 경우 혹시 뭐뭐 있으세요? 혹시 여기 가는 버스 몇 번인지 아세요? 라는 표현이 있죠. 혹시라는, 우리말의 혹시라는 표현은 이탈리아어로 페르카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에 혹시 부작용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될 경우 페르카소를 물어보면 돼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경우니까 혹시 뭐뭐 한가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페르카소를 같이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주면 돼요. 자, 그래서 questa medicina ha degli effetti indesiderati per caso 라고 질문이 나오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3번 한번 넘어가 볼게요. 3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 약국에서 약 처방 받고 나면 이제 가격을 지불을 해야 되겠죠. 얼마예요? 라는 표현인데요. 얼마예요? 라는 표현은 우리 예전에 한번 quanto costa, quante 이런 표현으로 배웠지만 나 당신에게 얼마 지불해야 됩니까? 라는 또 다른 표현도 있어요. 그 표현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3번에 얼마 드려야 하나요? quanto le devo. 그런데 이상해요. 드려야 하나요? 이탈리아 문장에는 지금 동사가 표현이 되어 있진 않네요. quanto le devo. 여기서 le는 당신에게 라는 존칭 표현이죠. 당신에게. devo는 우리 도베르라는 동사였는데 이 조동사가 왜 뒤에 본동사를 취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얼마 드려야 하나요? 얼마 주세요? 라는 표현 있잖아요. 이렇게 지불하다라는 표현으로 이 도베레가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빚을 지고 있다 라는 표현으로 우리 도베레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여러분 설명에 한번 보세요. 설명에 보면은 세 번째 줄에 quanto le devo pagare i soldi 라는 표현이 있죠. 괄호 안에 들어가 있네요. 지금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표현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quanto le devo pagare i soldi 라는 원래 표현에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pagare i soldi를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quanto le devo까지만 해도 얼마를 지불해야 되나요? 얼마를 드려야 되나요? 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쓰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답은 어떻게 할까요? 답도 간단하게 도베레라는 단어만 이용해서 써주시면 되세요. 자, 예문 보세요. quanto le devo, 얼마 드려야 해요? 라는 질문에 mi deve 12 euro 라고 되어 있어요. 12유로 주세요. 12유로입니다. 라는 표현에 똑같이 deve라는 표현을 썼네요. 나에게, 간접 목적어죠. 나에게, 저에게 deve, 당신은 빚을 지고 있어요. deve 아니면은 지불하셔야 돼요. 라는 표현으로 deve 12 euro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굳이 괄호 안에 있는 pagare i soldi라는 표현을 넣지 않고도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시고요. 자, 우리 문법 공부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문법인데요. 문법에서 오늘 공부할 거는 동사가라는 표현이에요. 동사가라는 것은 우리 모든 동사라는 게 가치가 다 달라요. 어떠한 동사는 이러한 구성성분을 포함하고 있고 또 다른 동사는 또 다른 구성성분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제 동사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성격을 4가지로 분류를 한번 해봤어요. 첫 번째 영가의 동사류라고 해서요. 이 동사 단독으로 쓸 수 있는 경우예요.
그럴 경우가 우리 비인칭 구문 만들 때 비가 온다, 눈이 온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죠. 영어에서는 it이라는 가주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탈리아어에서는 가주어가 필요 없어요. 그냥 동사가 단독으로 쓰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오베레나 네비카레 그란디나레라는 표현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오베레 비가 오다라는 표현. 만약에 비가 온다 이러면 피오베, 눈이 온다 이러면 네비카라고 써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영가의 동사류 단독으로 쓸 수가 있다. 또 다른 요소를 포함하지 않고 혼자 단독으로 쓸 수 있다. 영가 동사류였고요. 자, 그럼 일가 동사류 한번 볼까요? 일가 동사류는 어떤 요소를 하나를 포함한다는 뜻이에요. 자, 깜미나레, 파세지아레, 아리바레라는 동사예요. 이것은 주어가 당연히 있어야겠죠. 영가에서는 비가 온다, 눈이 온다는 당연히 주어가 없어요. 그렇죠? 비인칭 구문이에요. 근데 주어가 필요한 이러한 깜미나레, 파세지아레, 아리바레는 혼자 단독으로 쓰이진 않아요. 동사가 있어야 돼. 아니, 주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가 산책을 한다 이러면 루이 파세좌, 그러니까 루이지 파세좌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주어를 포함함으로써 요소를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가 동사류라고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이가 동사류 한번 볼게요. 이가. 아, 이제 감이 오시죠? 뭔가 두 개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두 개의 논항을 가지고 있는데 만쥐아레 동사, 베레 동사, 란취아레 동사가 대표적이래요. 자, 이거 이외에도 굉장히 무수한 동사들이 포함이 되는데요. 자, 예문 보시면 세 번째 예문 보시면 마리아, 만쥐아, 우나 삐짜. 자, 보세요. 이가 동사류 두 가지의 요소가 포함이 됐네요. 만지아레라는 동사 이외에도 뭐가 필요해요? 주어 필요하고 목적어 필요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논항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가 동사류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삼가 동사류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디레, 다레, 레갈라레라는 동사가 대표적인데 보세요. 레갈라레라는 동사를 보시면 뭐가 필요해요? 주어 필요하죠. 무엇을 목적어 필요하죠. 그리고 누구누구에게 준다라는 보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의 요소가 필요한 삼가 동사류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다음을 보시면요. 중간 부분에 이탈리아어의 문장들은 이러한 논항가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논항가를 철저히 준수해요.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이에요. 여러분, 이 논항가라는 것을 꼭 지켜주어야지 비문이 아니라 문법 규칙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러한 문장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말과 달리 직접 목적 대명사가 출현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우리 앞서서 봤을 때 영가의 동사류, 1가, 2가, 3가의 동사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동사들은 논항가가 철저히 준수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1가의 동사류다 그러면 그 동사를 제외하고 또 하나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야지 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완전한 문장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비문으로서 이탈리아어에서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으로 치부가 되기도 하는데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프렌디 카페라고 되어 있어요. 커피 마실래? 라는 표현인데 나 커피 마실래? 라고 해서 우리 앞서서 커피라는 그 명사를 다시 반복하지 않고 대명사로 대치를 해서 사용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시, 로 프렌도, 로가 바로 카페였죠. 그래서 이 카페를 마실게 라는 표현으로 쓸 때 원래는 si prendo 이렇게까지만 쓴다고 보세요. 근데 prendere라는 동사는요. 대표적으로 일가류 동사예요. 일가 동사류이기 때문에 이 prendere라는 동사를 제외하고도 하나의 요소를 더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게 충족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비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이걸 비문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우리가 사용하는 게 바로 대명사라는 거예요. 앞서서 카페라는 것을 받아줬던 로, 직접 목적격 대명사 로를 써주시면 되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대명사의 위치는 어디다? 동사 앞이다.
그래서 si lo prendo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대명사를 써줌으로써 앞에서 언급된 단어를 다시 한번 반복하지 않게 되는 효과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일가류의 동사인 프렌데레의 규칙을 준수하게 되는 효과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일가의 동사류이기 때문에 프렌데레 이외에 또 다른 요소인 목적어가 앞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일가 동사류의 규칙이 충족이 됩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대명사가 굉장히 활용이 높고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이어서 한번 또 볼게요. 자, 다음에 대명사의 사용이라고 또 나와요. 지금 우리 후반부로 갈수록 대명사에 대한 설명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대명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한 번 더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대명사가 우리 앞서서 직설법, 현재 용법에서 활용이 됐다고 하면 이번에는 이제 과거, 근과거 형태, 완료 과거 형태에서는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예문 보세요. 예문 보시면 I mangia, tolla mela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했었어요. 근과거, 완료과거 만들 경우 에세레나 아베레 플러스 PP 형태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너 사과 먹었니? 라는 표현이에요. I mangia, tolla mela 라고 했더니 Si ho mangia, tolla mela 라고 대답해 줄 수 있죠. 그렇지만 이탈리아어 중복 굉장히 싫어한다 그랬어요. 중복하는 대신에 명사를 뭘로 받아준다? 대명사. 그러면 라 멜라 사과를 목적격 대명사 중에서도 직접 목적격이네요. 그리고 여성 단수기 때문에 라라는 목적격 대명사를 써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 멜라를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라를 넣어준대. 라를 어디 넣어준다? 대명사의 위치는 항상 동사 앞. 자, 동사 앞으로 갑니다. 동사 앞으로 가는데 어떻게 형태가 바뀌어요? Si lo mangiata 라고 되네요. 뭔가 되게 이상하게 바뀐 것 같아. 그쵸? 로에서 우리 오 아벨의 동사의 아까는 무음이죠. 무금이죠. 그렇기 때문에 발음이 안 돼서 오라는 음과 모음과 충돌이 돼요. 그래서 축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로 만지아또라고 쓴다면 우리가 앞서 축약한 이 엘레가 로일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남성일 경우를 가리키게 되는 경우예요. 그런데 라 멜라는 여성이잖아요. 이 여성이라는 것을 밝혀줘야 돼요. 근데 어디서 밝혀줄까요? 자, 어미를 변형을 시켜줍니다. 여성으로. 그래서 로 만지아따가 되는 거예요. 로 만지아또 아니고 로 만지아따가 돼야 돼요. 그래서 대명사가 근과거에서 쓰일 때, 그런데 어떠한 대명사? 직접 목적격 대명사가 근과거에서 쓰일 때는 성수의 일치를 시켜줘요. 성수의 일치, 어미에다가 일치 시켜주시면 되세요. 이거 꼭 중요한 포인트니까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 보시면 Hai saputo che Silvia è partita per Londra ieri? 어제 실비아가 런던으로 떠난 거 얘기 들었어? 이런 표현이죠. 나 그거 들었어. 원래 로라는 거는요. 대명사기 때문에 명사를 받아주는데 이렇게 깨 이하 전체를 받아줄 수가 있어요. 뭐뭐한 것. 실비아가 어제 런던으로 떠난 것 들었니? 떠난 것을 들었니? 라는 표현, 이 전체를 받아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대명사의 위치는 동사 앞에 로 써주시면 되시고요. 자, 이렇게 si lo saputo 라는 표현으로 완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 대명사가 이렇게 근과거에서 말고 조동사와 결합할 경우에는 어떨까요? 조동사와도 당연히 결합이 가능하겠죠. 자, 조동사라고 하면 도베레 있었고, 뽀테레 있었고, 볼레레라는 동사가 있었어요. 자, 우리 예문에 나와 있는 도베레라는 동사를 한번 볼게요. Deve prendere le medicine. 당신은 약을 먹어야 합니다. 복용해야 합니다. 라는 표현으로 prendere라는 동사를 쓰는데 prendere가 본동사이고 그 앞에 조동사 deve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대명사 형태를
넣어서 바꿔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명사, 명사 찾아야겠죠. 레 메디치네, 여기 힌트가 있네요. 레 메디치네 여성 복수인가 봐요. 자, 약을 이라는 직접 목적격 대명사 찾아야 돼요. 여성 복수. 자, 레였어요. 레라는 것을 넣어줘야 하는데 대명사의 위치는 동사 앞이라고 했으니까 앞으로 넘어가겠네요. 그쵸? 그래서 데베 프렌데레.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조동사로 결합된 경우에는요. 원래 대명사의 위치인 동사 앞에 위치를 시켜도 되고요. 한 가지 더 있어요. 한 가지 더. 어때요? 보시면 맨 끝에, 동사 맨 끝에 찰싹 붙어서 이렇게 위치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여러분, 대명사가 조동사랑 결합을 할 경우에는 두 가지로 쓸 수 있다. 한 가지는 원래 대명사의 위치인 동사 앞에 쓴다. 또 두 번째는 문장 맨 뒤로 이동해서 본동사의 어미에 찰싹 붙여서 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조동사일 경우의 위치는 두 가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오늘 조동사까지 해가지고 대명사의 활용도 좀 많이 알아봤는데 오늘 15가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